유시민 작가는 왜 필패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입니다. 유시민 작가 매부쇼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칼럼 형태로 기사를 썼기 때문에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 개인 의견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유시민 작가가 매부쇼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재명 정부가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충격적인 예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꾸 꽂아 넣으려고 한다. 이게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어떤 전개를 머릿속에 두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조감도를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권력으로 이걸 다 추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당 대표를 사실상 명픽으로 해서 성공시켰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기는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말은 대통령이 그 의견을 듣지 않고 그 혼자만의 생각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그래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여당 대표도 지금 대통령이 밀고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필연적 실패라는 말을 정권 2년 차에 갓 들어간 그것도 민주진영 정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센 발언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동안 진보진영의 가장 강력한 스피커였던 유시민 작가가 필연적 실패를 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발언을 한 것은 저는 여기서 공포와 분노를 봤습니다. 자기가 중심이었고 주류였고 핵심이었는데 본인의 세계가 끝나가는 것을 느낀 그 공포와 거기에 대한 분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이 되신 후에 저에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행자 최욱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시민 작가가 이런저런 비판을 해서 너무 힘들다곤 하지만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나중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자기한테 물어보지 않더라. 이런 그 농담 같은 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청와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진보 정권의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어제 춘추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한 거고요. 또 재건축 재개발 건도 가져왔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계 개편을 하려고 한다. 재건축 재개발인지 뭔지 모르겠다.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친문 진영, 그 기존 주류가 다 이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공포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 개인의 그 상황에서 이 발언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이 재건축이 단순하게 정책 변화, 민주당의 그 색깔 변화가 아닌 거죠. 자신이 헌신하고 그 애를 썼던 구체제의 종말, 자기가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한 분노와 그렇죠. 본능적인 방어 기제로 인한 분노와 그리고 극단적인 그 예언으로 표출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정치 비평을 할 때 발언 수위가 세다고 해서 설득력이 매우 높아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거친 말을 써서 재미는 있는데 그게 심각한 의견, 설득력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날카롭지만 정교한 논리, 상대의 허를 찌르는 세련된 수사로 이제 오랜 기간 우리 시대의 지식인으로 활동해 오셨는데 이 정도로 그 수위가 높은 그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도 많이 좋아했던 지식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검찰 개혁도 뭔가 본인의 머릿속에 밑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의. 검찰 개혁이 내부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이 넘도록 안 된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이걸 원치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달 기자회견 때 얘기를 워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안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제 생각.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최욱 씨가 이걸 어느 정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자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게 말이 되나? 그 정도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안수사권 계속 말이 나오고 그 보안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성범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자라는 그 법안까지 발의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장윤기 사건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뭉개고 하면 이제 또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럼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어느 정도는 주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그런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걸 보안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에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라고 유시민 작가는 얘기를 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보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건 굉장히 검찰에 어떠한 수사권도 남김없이 다 뺏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생각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고요. 그냥 답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에 얼마나 당했습니까? 사감으로는 누구보다 싫을 수 있는 분인데 또 이렇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좀 배제를 하자, 악용 가능성을 배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검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다 뺏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어떤 조직이 당연히 그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모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사권, 기소권. 권력이란 권력은 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이제 중수청이나 여러 가지 경찰에 일반 수사권 넘기고 하면은 저는 서로 어느 정도 보안 견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완벽하진 않겠죠.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경찰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버리면 물론 기소권은 남아 있겠습니다만 공소청에 그래도 대부분의 그 수사 권한을 다 맡겨버리면 검찰이 모든 권력을 가졌던 것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한 곳에 모여서 문제인 거지. 그게 어떤 조직이, 특정 조직이 가지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직이 개인도 아니고 여러 개인이 모인 그 집단인데 그 안에서 썩지 않도록 선관위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누구도 견제를 할 수 없는, 감사원도 견제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당연히 내부가 썩겠죠. 그거는 우리나라의 과거 진짜로 체육관 선거,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선관위의 권력이 막강하게 커진 건데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선관위의 권력이 너무 또 권한이 막강해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개인이든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썩게 마련인 건데 그걸 단순히 검찰이 너무 싫으니까 검찰한테서 다 뺏어버리자라는 감정적인 방식으로 가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유시민 작가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은 한 당의 필요만 충족시키는 존재도 아니고 양당 그리고 수많은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방향성을 제시를 하는 게 대통령인데
이렇게 그 종도적인 어떤 스탠스로, 그러니까 실용적 종도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무슨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본인의 권한을 본인 스스로가 다 독단적으로 어, 그 발의를 하는 거네. 요렇게 얘기하는 거네. 전후가 다 틀린 주장 아닌가. 왜 전후가 자꾸 틀린 주장을 할까? 그거는 자기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인이 혼자 그냥 대통령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너무 짜증나. 이런 식의 어떤 토로였다면 그냥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끌고 오는 건 유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정 개인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가령 그런 겁니다. 요새 대형 유튜브를 보면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민주당 내부 그 인사에 대한 비판 영상 올리면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구독자분들이 민주당 지지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조회수가 돈이 되고 돈이 있어야 그 거대 조직을 유튜브 안에도 그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월급을 줘야 하고 하는 상황일 때는 대형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진영의 입맛에 맞을 뿐만 아니라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형 그 채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영방송이나 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토론회를 열거나 뭐 그 짧은 뉴스 클립 하나를 올리대도 양 진영의 동수에 맞춰서 일단 출연을 시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도 양 진영에서 나왔던 주장을 좀 고루고루 한 기사에 쓰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신문 기사랑은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한쪽으로 쏠려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요. 계속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유튜브는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양쪽으로 극단으로 가게 됩니다. 보수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진보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이 정치 유튜브, 대형 유튜브들이 정당의 정책 방향까지 개입을 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형성이 돼버렸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정책의 그 부작용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이 건설적인 토론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양 진영, 극단적 진영의 그 극단적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유튜브들이 성행을 하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면 후원금 같은 것이 빨리 챙겨지기 때문에 각 그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나와서 그 유튜브에 출연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각 그 극단 지지층들의 말에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그런 극단적인 극단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다음 총선에서 필패하겠죠. 이거야말로 필패하겠죠. 왜냐면 총선에서는 뭐 어쨌든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책 그리고 방향성을 보여줘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먹거리 앞으로의 먹거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당선이 될 텐데 극단적인 그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얘기를 계속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그런 분들이 공천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고 그 다음 정권, 재집권이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자꾸 극단적 지지층의 입맛에만 맞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도록 지금 류시민 작가가 레일을 깔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굉장히 문제적 발언이다. 유해한 발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정치 진영이 극단화되는 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되게 그 건강하다라고 많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계속 진영이 바뀌어가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영이 정치를 집권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그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되어 왔죠. 그래도 길게 보면 그렇습니다. 짧게 보면 답답할 때도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정책의 부작용 이런 거 머리 아프니까 얘기하지 말고 극단적인 지지층이 하는 말을 새겨듣고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당대표를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분은 과감하게 배척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유해하고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사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데 왜 그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실까? 개인적인 사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분이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신뢰도가 제 개인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고요. ABC부터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남김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그중에 굳이 새겨들어야 할 얘기가 있다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규제 주필도 만나고 보수 원로들도 많이 기용을 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그래서 조금 늦긴 했지만 어쨌든 만나서 이런저런 회포를 풀었다는 게 아주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의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듣고 계시지 않고 어떤 독단적인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언제라도 비판할 의사가 제 개인적으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독단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 독단적으로 가는 방향이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를 비판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